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전기 산업기사 실기편 6-10강 접지하고 KC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접지하고 KC인데 우리가 이 접지극 시설하는 게 계속 시험에 나오네요. 1차 시험에서 계속 나왔는데 2차 시험에 계속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전봇대를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심으면 요게 접지선이 쭉 요 PVC 파이프 타고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 접지극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간격이 얼마를 띄웁니까? 1m 띄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지면에서 75cm 내리고 요 PVC 파이프는 2m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0cm 내리는 거는 전주 밑에 접지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30cm를 내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시험에 나오질 않았는데 접지 시스템 죄송합니다. 접지 시스템인데 여기 요즘에는 다 이 그림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 접지 거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일종의 외암이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철골입니다. 우리 HBM 같은 거.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수도관이나 가스관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접지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쯤에는 다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등전이 본딩을 한다. 본딩은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묶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게 1번이 뭐고 4번이 뭐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요 1번이 보선입니다. 옛날 말하면 접지선이죠. 보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있죠. 이렇게 파이프하고 연결되는 2번들 여기 주 등전이 본딩이고요. 이렇게 외암과 외암을 연결하는 4번 이게 보조 등전이 본딩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접지함이 있으면 여기 쭉 연결하죠. 연결해서 쭉 연결돼 가지고 이게 접지선이 하나 내려가서 이렇게 접지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1번의 보호도선이 뭐고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선, 주 등전이 본딩선하고 보조 등전이 본딩선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번이 통신설비입니다. 그럼 통신설비는 보시다시피 2번이죠. 여기서 이 통신설비를 이렇게 등전이 본딩을 하는 이유는 요 통신선 보고요. 통신기기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전보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통신설비는 다 등전이 본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지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접지장을 낮춰야 되죠. 접지장을 낮춰야 되는데 이래 접지장을 낮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써보면요. R은 I분의 V지 않습니까? 무슨 법칙? ohm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에다가 F 이렇게 표시하는데 로는 우리가 땅이죠.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고유 저항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 약품 풀어야 되죠. 약품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고유 저항을 바꾸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화학적인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F는
일단은 접지 극을 많이 박아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 박고 깊이 박아야 되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수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롤을 바꾸느냐, 땅의 고유장을 바꾸느냐, 아니면 접지 극을 많이 박고 깊이 박아서 이 값을 낮추느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박고 접지극을 많이 갖고 깊이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접지극을 깊이를 깊이 박고요. 다 깊게 박죠. 그 다음에 접지극을 병렬로 달아 여러 개를 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감제를 넣죠. 이게 화학이죠. 여기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타공법을 한다. 심타공법은 때려가지고 박는 겁니다. 땅에다가 쿵쿵쿵 이렇게. 여기 심타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렇게 이 글이 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 요지가 화학약품을 써서 저감제입니다. 접지 저감제를 쓰든지 이건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필표 하나 칠게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저감제를 쓰고 물리적으로는 접지극을 많이 박고 또 어떻게 해라? 깊이 박아라.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를 해야 될 장소가 있겠죠. 근데 먼저 접지 목적하고 접지 어디에 박을 건지 개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지어볼게요. 여러분이 접지를 왜 합니까? 전기에서 접지가 가장 중요하죠. 접지 안 하면 감전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접지 목적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금방 될 겁니다. 사람이 안 다쳐야 되죠. 우선은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이 안 다쳐야 되니까 감전 보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다치면 안 됩니까? 예, 기기입니다. 기기. 전기 설비죠. 전기 설비가 낙내가 때려버리면 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 이 기기 보호입니다. 감전 보호고 기기 보호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접지로 해서 뭐가 올라갑니까? 계전기가 동작이 되죠. 이 계전기가 확실히 동작을 해야지 우리가 OCR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UCR이나 그 다음에 OVR이나 UVR이나 이런 계전기들이 확실하게 동작을 해줘야지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했을 때 차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전기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화재도 되죠. 화재, 정전기 발생했을 때 화재 방지도 되고요. 또 쓰면은 우리가 차폐를 하면 정전 차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차폐가 있죠. 그리고 땅에 묻는 거기 때문에 정전 차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5가지를 쓰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3가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기억하는 게 4번째는 화재 방지고요. 5번째는 정전 차폐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지의 중요한 데가 우리 외암해야 되죠. 외암 케이스 우리가 기계 케이스 외암해야 되고 당연히 피레기에 접지하죠. 또 피레침입도 하죠. 요새는 피레침입 안 하고 예 피레 저번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죠. 피레 시스템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피레 시스템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레부, 뇌를 잡는 부분, 그 다음에 인하도선,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 이렇게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KC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계속 접지 부분이 KC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4년 3월 달에도 나왔고요. 25년 2에도 24에 3에도 나왔고 25에 2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지 시스템은 뭐로 구분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접지 시스템을 시설을 할 때 어떤 종류로 하느냐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접지 시스템이다 하면 우리가 크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 개통 접지를 하겠죠. 개통 접지를 하고 사람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호 접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우리가 피례기 아닙니까? 피례침. 피례 시스템 접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그래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례 시스템 접지. 여러분 개통 접지는 아시죠? TN, CS, 그 다음에 TT를 할 거냐, IT를 할 거냐 이런 거죠. 보호 접지는 사람 보니까 어디 접지합니까? 사람이 어디를 가장 많이 만집니까? 그렇죠. 케이스. 우리가 외함을 제일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기계에. 그러면 그 기계 껍데기들은 다 보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함 접지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지를 시설을 할 때 요 종류가 우리가 단독 접지를 하느냐 공통 접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통합 접지를 하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접지는 뭐고 공통 접지는 뭐고 통합 접지는 뭔가를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지울게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전압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우리가 1kg, 7kg 이렇게 해서 1kg 이하는 저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7kg까지는 고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7kg 넘어가면 특고압이죠. 그러면 이렇게 접지를 하는데 이렇게 전기는 삼형제가 있죠. 이렇게 무슨 설비? 예, 저압 설비가 있죠. 몇 킬로 이하? 1kV 이하. 그 다음에 고압 설비가 있죠. 이렇게 고압 설비. 그럼 여러분은 여기가 단독 접지, 그 다음에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삼형제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무슨 설비? 특고 설비 아닙니까? 요거 구분하는 거는 7kV 아닙니까? 전압으로. 그럼 요 전기에 삼형제가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집에 가면 뭐 컴퓨터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보통신기기 이렇게 하죠. 그럼 또 다 묶었죠. 이제 고압, 저압, 특고압 다 묶었고 정보통신기기 다 묶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있는 피례기, 요 피례 시스템 요거 여기가 묶죠. 이렇게 이게가 피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시키면 크게 이렇게 5개의 접지를 시키죠. 시키면 이렇게 저압 설비 따로 이렇게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 설비 따로 접지하고 특고압 설비 따로 접지하고 정보통신기기 따로 접지하고 피례 시스템 따로 접지하는 거를 우리는 개별 접지 또는 뭐 단독 접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별 접지 또는
안 어렵죠. 이름이 단독 접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요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낙내가 치버리면 제일 약한 친구가 정보통신기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치고 들어가 버린다고, 이 낙내가. 그래, 이 깨지는 거지, 이게 정보통신기기가. 그래서 이 각각의 거리를 많이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개별 접지는.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공간이 작죠. 우리 집이 이렇게 지금 한 30평이 있는데 요 밑에는 내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접지하는데 요 간격이 안 되면 남은 땅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무단 침입이죠. 그래서 개별 접지하기가 이 간격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개별 접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전기 형제들만 묶어버리지. 요 전기 형제들이 지금 뭐 있어요? 저압 있고 고압 있고 특고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비가 요거 세 개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 요게 공통접지입니다. 이해되셨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내가 이 공간이 작아. 내가 집을 올리면 내가 30평짜리 집으로 올라가는데 이 밑에 접지하는 공간이 작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묶어. 뭐하고 정보통신기기도 묶어요. 필의 시스템 다 묶어버리면 이게 똑같은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접지? 통합접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요 문제죠. 대형 건축물 내에 여러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접지를 어떻게 묶었다? 공통으로 묶었다. 이 말은 저압 전기 삼형제만 묶었죠. 저압 설비, 그 다음에 고압 설비, 특고 설비, 그리고 전기 삼형제만 묶었습니다. 이게 공통 접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묶어서 사용하는 접지의 장점은 이래 됐죠. 그러면 요거는 묶었다라 통합 접지입니다. 원래 접지의 통합 접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공통으로 묶었을 때 전기 설비를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연적으로 다 묶어버렸죠. 다 묶었으니까 합성장이 적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묶었으니까 아무래도 접지의 신뢰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접지 거기 작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개통 접지가 단순화되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개 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 철걸이나 이 구조물 있죠. 이게 다 접지되어 있습니다. 땅에다가. 이게 연접해버리면 되죠. 여러분이 빔이 이렇게 올라가면, 빔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다 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빔에다 연결해버리면 되죠. 요렇게 문제를 보니까,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네요. 공통 접지를 해석할 수도 있고 통합 접지를 해석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 접지가 아니고 통합 접지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이 하면 이 빔도 묶죠. 그럼 우리가 가전제품 통신기기들 요 빔에 묶어버리면 되죠. 이 통합 접지입니다. 이거는 다 묶었네, 그죠? 여기에 필의 시스템도 묶었고 정보 통신이 다 묶었네. 이거는 공통 접지가 아니고 통합 접지의 장점을 쓰는 거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조물을 이용하니까 전체적인 다 묶었다 5개를 플러스 정보통신기기 필의침 다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접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공통 접지하고 통합 접지, 개별 접지를 다 봤죠. 그러면 이 접지장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어스로 접지를 딱 묶죠. 이렇게. 이건 접지극입니다. 접지극이면 저항값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V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입력이 전압하고 전류하고 전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전압하고 전류를 가해줘야지 저항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다가 이 A 극에는 뭐를 걸어주냐면 여기다가 전압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전압기를 달죠. 이렇게. 여기는 전류계를 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압봉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전류봉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접지장 측정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침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을 때 이 접지장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2분의 1 빼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 거리까지 여기 기준 아닙니까? 접지거기 요 기준에서 요 장 그 다음에 요 기준에서 이 전류 전거까지 됐죠? 아시겠죠? 전압 전거까지 간 저항값 그 다음에 전류 전거까지 간 저항값을 더하고요. 요 차 있죠? 차 이거 요 차 있죠? 이렇게 전압봉하고 요 전류봉이라 그랬죠? 전압봉과 전류봉 사이 전압을 빼버리면 됩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이게 접지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전압봉까지의 저항값 전류봉까지의 저항값은 더하고 요거는 전압봉하고 전류봉 사이는 뺀다는 거.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올라시 브릿지입니다. 그럼 이런 코올라시 브릿지를 우리가 보통 전액 측정에 많이 써죠. 그냥 이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그 코올라시 브릿지인데 요게 접속을 했을 때 G3 접지다 요 장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G3 요게 접지장은 연결되는 게 요거하고 요거죠. 맞습니까? 요게 직접 요거 원리 똑같죠? 연마가 이 접지거기 요거하고 요거가 관계되는 거 남 빼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여기 직접 관계되죠.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요거는 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위에 원리하고 이 원리하고 원리는 똑같다. 그죠?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했던 문제가 계속 기사 시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공식이 외울 게 없는데 여러분이 귀찮지만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이 공식은 외워줘야 됩니다. 꼭 외우십시오. 저항값은 2파이 L분의 로에다가 Ln 들어가고요. R분의 2L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옵니다. 요 2L 있죠? 여기도 2L. 그래서 R 값은 여기에 2L 곱하기 저는 파이 이렇게 오고요. 로 들어갔죠? 로고 들어가고 반경에다가 요 2L 있네. 저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식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접지 거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빼쪽하겠지. 그래서 여기 비어 있으면 이게다가 약품을 집어 넣어서 화학 처리를 하거든요. 일단 화학 처리는 말이 없으니까 화학 처리 예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반경이 이 접지 거기입니다. 여기에 거리가 L이 있다고. 이랬을 때 이 저항값을 이 수식으로 그대로 구하면 이 수식이 나오겠죠. 이 저항값이 나오겠죠. 로 값이 500이고요. 반경이 얼마? 반경이 0.1이고요. 길이가 L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굳이 이 공식은 유도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수첩에 들고 다니면서 반드시 좀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측정기기입니다. 측정기기인데 이 단선의 굵기, 전선이죠. 전선의 굵기는 뭐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옥내 전등의 절연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접지장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절연장이 메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접지장 구하는 거는 접지장 측정기가 있죠. 그럼 단선 굵기 와이어 게이지, 와이어는 지금 선 아닙니까? 와이어 게이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동그란 이렇게 뭡니까 이게 판에 구멍이를 뚫려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 찐가 보는 거야. 이렇게 찐가 봐서 이게 전선 굵기가 얼마다, 이게 뭐다,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한 그게 있는 게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개척이죠. 똑같은 문제가 변압기의 절연장을 구하라 그랬고요. 검유계의 내부장을 구하라 했고, 전해액이네. 아까 무슨 브릿지? 콜라시 브릿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전선의 전류를 구하는 거고요. 접지장을 구하는 거네. 그럼 여러분이 절연장은 뭐로 구하면 돼? 메가로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메가, 절연장계. 그 다음에 검유계는 이렇게 안 됩니까? 히스톤 브릿지. 요렇게 돼서 여기에 검유계가 안 들어갑니까? 그럼 이게 R1, R2, R3, R4 이렇게 하면 서로 마주 보면 변원변 붙여하면 되죠. 그럼 R1 곱하기 R4입니까? 이거는 R2 곱하기 R3가 됐을 때 여기가 평행 상태가 되죠. 평행 상태가 되면 검유계가 안 움직이죠. 그죠? 요렇게 해서 이게 검유계 아닙니까? 그 검유계 내부장은 뭘로 한다? 히스톤 브릿지로 한다. 그 다음에 전액은 콜라식 브릿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류를 잴라 그러면 선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선이 지나가면 요렇게 클램프로 확 꼽아버리죠. 이렇게 손을 꼭 눌려가지고. 이래서 앞에 제가 한번 했었죠. 이거. 클램프 메타. 이게 후크 메타입니다. 후크 메타. 훅은 이 HOK 갈고리. 그래 이거를 후크 메타라 하기도 하고 후크 온 메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 전류는 다 이 후크 메타 가지고 잡죠. 이 후크는 일본 애들이 발음을 그대로 후크에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접지장이니까 접지장기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여기에 지금 개통이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저압 배전선로네. 그죠? 개통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TNC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요 밑에는 TN 개통인데 TNC 방법이 똑같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선이 N 뉴트럴이고요. 보호선이 P이라 그랬죠. 그럼 보호선은 옛날로 말하면 접지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용어를 보호선으로 바꿔줘. KC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도전성 노출 부분은 껍데기죠. 케이스. 아시겠죠? 이랬을 때 결선도를 그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 우리가 크게 이 개통 접지를 이렇게 개통 접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TN 타입이 있고요. TT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IT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T는 뭐냐? 테라입니다. 테라.
땅이죠. 그 다음에 I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슐레이션입니다. 인슐레이션은 절연 아닙니까? 절연. 절연이라는 이야기는 접지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비접지죠. 여러분이 인슐레이션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이거. 인슐레이트. 애자가 우리가 인슐레이트죠. 그 다음에 N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N은 뉴트럴입니다. 중성선이죠. 그러면 일단 용어는 됐다는 이야기죠. 용어는 됐으면 요를 딱 잘라서 여기를 저는 1차 척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2차 척이라고 합시다. 그럼 다 됐네. 1차 척에는 뭐 T는 땅에 접속을 하는 거고요. 요 T는 땅에다 접지하는 거고 접속이 아니고 이 I는 인슐레이션이니까 접지 안 한 거 비접지죠. 그 다음에 2차 척은 N은 뉴트럴에다 접지하는 중성선에 접지선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T는 땅에 접지하는 거고 이 T도 땅에 접지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2차 척을 여러분이 외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해되셨죠? 그럼 다 끝났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해볼게요. 여기에 T에 L이다라면 일단 제가 Y결선을 해볼게요. 이렇게 Y결선을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전원측이지 않습니까? 1차 척. 그죠? 그럼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L1이죠. 이게 L2고 L3 아니야. 그럼 여기에 기계가 있겠죠, 기기가. 그럼 여기가 L1, L2, L3, 뉴트럴선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하고 할게요. 자, 이렇게 가면 요거 땅에 접지했죠, 이렇게. 접지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접지했을 때 요거는 지금 무슨 접시? T죠. 1차 척. 여기 2차 척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L1선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L2선도 들어가겠죠. L3선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뉴트럴선 중성선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외함 이 껍데기 이 껍데기가 어디로 TN이니까 어디로 접속한다. 이 뉴트럴선에다 접속해 버린다는 거지. 왜 그런다면 이 N이 쭉 타고 가면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접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요런 타입을 우리는 TN 타입이다 이야기합니다. 쉽죠? 그러면 TT는 어떻게 될까? 제가 그리기 싫어서 지우면 살짝 지워 볼게요. 요걸 살짝 지워가지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땅이 묻으라며, 땅에 접지하라며, 땅에 접지하면 되죠. 이게 T죠. 요것도 T고, T. 이해되셨죠? 그럼 IT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또 한번 지울게요. 이쪽에 접촉이 있어, 없어? 없다고. 이게 비접지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접지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 부분이. 이 접지가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붕 떠 있죠, 이렇게. 이게 다 절연 아니야, 절연. 그죠? 인슐레이션이라고. 여기는 뭐, T 들어가 있죠. 이게 IT 접지입니다. 쉽죠? 개념 잡았죠?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금방 되는 거지. 겁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자, 볼게요. 그러면 TN 타입에 C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TN 타입에 CS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C는 뭘까? 콤먼입니다. 콤먼. 줄게요. 요거는
콤문이고요. 요거는 separate입니다. 분리한다는 이야기죠. 분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단 TN이니까 1차 척을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Y결선을 쭉 갈게요. 요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에 지금 중성선이 뉴트럴선이 가야 되죠. 이렇게 접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래 가겠죠. 이렇게 쫙 이렇게 뉴트럴선이 가죠. 이렇게. 그럼 접지선이 있다고. 이렇게 접지선이 요 선이 보호선 P선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야? 1차 척이 T 접속이 됐죠. 됐는데 PE의 콤문이라는 이야기는 요 P선을 묶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럼 P의 세퍼레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TN의 세퍼레이터 타입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N선하고 뉴트럴선하고 이 보호선의 분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퍼레이터라는 거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 2차 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L1, L2, L3 뉴트럴선이라면 L1, L2, L3 뉴트럴선 이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거 내려오고 요거 내려오고 중성선 내려와야 되죠. 그럼 이거를 이 외암 외암 껍데기 이거를 지금 어디에 달아라? 뉴트럴선에 달아라는 이야기죠. 여기다가. 이해됐습니까? 이래 달면 N선하고 지금 보호선하고 분리됐죠. 요 타입이 우리는 TN의 세퍼레이트 타입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TN의 코먼 타입이다면 뭐 여러분 다 감 잡으셨네요. 그죠? 어떤 식이냐 살짝 지어볼게요. 요것도 살짝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성선이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호선도 가죠. 이 보호선도 엄밀히 이해하면 접지 아니야. 이렇게 묶어버린다고.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 선이 뭐가 돼? 이 선을 PEN선이란다고. N선이라고 안 하고 이제는 묶었으니까 PN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서 이 외함을 어디다가 접촉하면 돼? 여기 접촉하면 되지. 아시겠죠? 요게 TN 코먼 타입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T 타입은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쉽죠? 이해를 하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TT 타입은 요렇게 그래서 어느 게 1차고 어느 게 2차고 이것만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면 되죠. 그럼 이건데 이거 중성선 아닙니까? 접지해야 되고 이게 중성선이 나가죠. 이렇게 당연히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L1, L2, L3 그러니까 보호선도 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호선도 간다고. 그래, 이 보호선이 가면 지금 여기에 요 T죠. 이거 테라 T 됐고 여기에 L1, L2, L3 뉴트럴 그럼 내려오겠죠. L1이 이렇게 L2 내려오고요. 요까지 다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걸치면 안 됩니다. 외암이기 때문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죠. 그럼 뉴트럴선은 왔죠. 그럼 T니까 이걸 땅에 접지를 해버리면 안 됩니까? 접지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따라와 있어? P선이 따라와 있잖아. 따라와 있으니까 안 따라와 있으면 바로 묶어버리면 되는데 이 P선이 따라와 있으면 P선 연결하면 되지. 그죠? 이 뒤에 있으면 이 외함, 요 외함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IT는 뭐만 없으면 돼?
예. 요거만 없으면 되잖아. 그죠? 요거만 없으면 되죠. 인주출선 없어지죠. 비접지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P선이 있고, 그죠? 이 접지가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 인슐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 그림, 다 그릴 수 있겠죠? 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전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먼저 올려놨는데, 옛날 우리가 전기복교, 전기 설비 기준에는 이렇게 400V일 때, 뭐 대지 전압이 150V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좀 없어졌죠. 없어지고, 뭐가 됐냐면 셀버, 펠버, 뺄버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이 좀 생소할 겁니다. 이렇게 셀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펠버가 있고요. 뺄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S는 세이프티입니다. 여러분이 세이프티는 안전이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이렇게 엑스트라에다가 로우입니다. 로우. V는 예, 볼테이지. 그래서 이거를 안전 특별 저전압이라 합니다. 로우 볼테이지. 그러면 이거는 P는 프로텍티브입니다. 프로텍티브는 보호죠. 엑스트라. 엑스트라 로우에다가 볼테이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F는 펑셔널입니다. 여러분 펑셔널 아시죠? 함수. 어떤 기능적으로 저전압입니다. 엑스트라 로 볼테이지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이걸 우리가 특별 저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특별 저전압은 여기 보면 다 150V 아닙니까? 다 전압이 낮죠. 그래서 이 AC는 50V, 그 다음에 DC는 120V 이하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특별 저전압입니다. 그러면 특별 저전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 있죠. 수영장. 전기로 하면 요 수영장이 뭐가 들어갑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연 변압기 들어가죠. 다 감전사고 아니야. 전압이 낮죠. 이래 수영장 같은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 소방 공부를 하면 소방전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죠. 이렇게. 이거 우리 자탐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몇 볼트야 이거? DC 24V 아니야. 이거 전부 뭐다? 특별 저전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참고로 보시고 그러면 셀버하고 펠버하고 이 펠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만 여러분이 아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삼상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죠. 이렇게 그럼 L1, L2, L3가 들어오면 우리는 단상이니까 빼내면 되겠죠. 이렇게 빼내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요렇게 1차, 2차가 절연이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절연이 됐어. 그럼 요 짝대기 두 개를 우리는 절연 변압기 이렇게 하죠. 요게 셀버입니다.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세이프티입니다. 그런데 요 그림을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그럼 요렇게 변압기를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도 절연이 있습니다. 절연이 있고 여기에 2차측 오는데 여기에다가 접지를 시켜놨다고요. 그럼 차이점이 뭐야? 여기서 차이점이 이거 되죠.
요게 셀브는 절연만 돼 있고 접지가 없죠. 비접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연이 돼 있고 접지가 있죠. 이게 더 훨씬 안전하겠죠. 요거를 우리는 펠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 잡으셨지? 그러면 펠브는 뭘까? 여기서 변압기가 내려오면 절연이 안 돼 있다고. 비절연이야. 비절연인데 뭐가 돼 있어? 예, 접지가 돼 있다. 이게 밸브입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외우면 안 헤어진다고. 안 헤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저도 애먹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빨리 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셀브는 절연이 돼 있죠. 절연이 크게 하면 요 밑에 적어볼게. 셀브에서 결국은 셀브가 있고 펠브가 있고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연에다가 그죠? 접지를 보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절연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개념을 영 못 잡고 있어가지고 이 셀브는 절연돼 있죠. 접지 안 돼 있다고. 맞습니까? 우리가 펠브는 절연도 돼 있고 접지도 돼 있죠. 밸브는 절연 안 돼 있죠. 접지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외우려면 여러분이 막 헷갈린다고. 이게 뭐가 접지가 돼 있지 안 돼 있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던 옛날 규정이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셀브죠. 셀브고 펠브입니다. 요거는 다 지금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이거 낮죠, 그죠?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가를 쓸 때 DC 250볼트짜리 쓰면 되죠. 써서 절연 장값이 얼마? 0.5메가옴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밸브 같은 경우, 밸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말고 500볼트 이하짜리도 있을 거고 500볼트 초과짜리도 있겠죠. 한목이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이거인 경우는 500볼트 이하니까 당연히 메가가 500볼트짜리가 돼야 되겠죠. 500볼트 초과니까 DC 메가가 1000m 돼야 되겠죠. 요 두 개가 다 뭐다? 1메가옴이라는 거. 0.5고 여기는 뭐다? 1메가옴인데 이거를 집어 넣으라고 나온다고. 이게 AC 50볼트고 DC 100이 설명해 줬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다고. 이걸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붙여서 어느 때 셀브를 쓰느냐? 어느 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는 변압기를 어떻게 쓰고? 절연 변압기를 쓰고 접지를 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펠브 같은 경우는 셀브 외의 장소에 펠브를 쓰고요. 그러면 밸브는 셀브 안 되고 그 다음에 펠브 안 되고 이거 외의 장소. 그러니까 좀 편하겠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펠브하고 500볼트 이하는 좀 다르죠, 값이.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셀브는 수영장에 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지울게요. 재밌죠? 쉽죠? 쟤만 재밌습니까?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참 기분이 좋고 신납니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절연장 측정을 하는데 지금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용 전압이 저압이 때 정전이 어렵댔습니다. 정전이 어려워서 절연장을 측정하기가 어렵더랬어.
그럼 저런 측정하려면 스위치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스위치를 내놔야 되는데 정전하기가 스위치 내려가 힘들어. 그럼 저런 측정이 안 되죠. 그러면 뭐로 측정하느냐면 누설 전류를 재봅니다. 누설 전류를 재서 저런 장이 좋다. 누설 전류가 적결이면 당연히 저런 장이 좋겠죠. 그래서 이걸 규적을 딱 지어놨다고. 얼마를 반드시 뭐가 절연장 측정이 곤란할 경우입니다. 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요래 딱 법에 박혀 있다고. 이럴 때는 누설 전류가 몇 mA? 1mA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요 뒤에 2000분의 1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왜 그거는 2000분의 1이냐. 이거는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브하고 펠브는 0.5 맞죠? 메가는 얼마짜리? DC 200 한 번 더 쓸게요. 요거는 펠브 아닙니까? 이거 오니까 DC 얼마? 500짜리 그죠? 요거는 평전압 아닙니까? 요거는 평전압. 이거는 밸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밸브는 AC가 50V고 DC는 120V 이하니까 요거는 DC 1000V짜리 메가를 써야 되겠죠.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다 몰아놨다 그랬죠. 여러분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사용 전압이 몇 볼트다? 500V 이하죠. 500V 이하면 메가 얼마짜리? 500V짜리 몇 메가? 1메가. 맞죠? 1메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2025년 2회분에 올해 2월달에 2회차에 지금 여러분이 11월달 되면 3회차에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2회차에 이렇게 나왔어. 답이 안 왔어. 이렇게 왕창. 얼마 이거? 요거니까 250. 요거 얼마? 500. 요거 얼마? 1000짜리 사야 되죠. 얼마? 0.5메가, 1메가, 1메가 이래 되죠. 다 쓰겠죠. 그런데 요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뭐냐면 사용 전압이 200V입니다. 근데 공급 전류가 30A인데 단상 2선식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2선을 총괄한 거 했을 때 대지간의 절연장 값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이 1000분의 1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지금 뭘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R을 구하라네. 그럼 R은 I 분위 V 딱 놓고 I에다가 얼마? 200V 아닙니까? 이렇게 200V 해놔놓고 요렇게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전류만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류. 그죠? 그러니까 전류 구하러 가자고. 그럼 전류를 구하러 가니까 항상 이렇게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식을 먼저 하고 다른 그걸로 풀어놓으니까 우리 이걸 보고 풀어가자고요. 그러면은 단위가 오음이죠. 단위가 오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I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I는 여기 지금 얼마랬습니까? 이게 30A죠. 암페아인데 대지간에 흐르는 전류라며 얼마? 2000이죠. 2000분의 1에다가 몇 가닥이야? 두 가닥이야.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이 0.03이 나옵니다. 이 값을 어떻게 해라? 여기 집어넣으라는 얘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0분의 1이 아니고 얼마다? 2000분의 1이다. 이거는 내성 규정에 나와 있어. 이렇게. 이게 내성 규정에 이렇게 대지간의 장은 얼마를 구해라? 2000분의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단상 지금 몇 선식이야? 2선식 아니야. 단상 2선식은 곱하기 얼마를 해주라? 2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단상 3선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 곱하면 되지. 그러면 저합입니다. 이게 고합이 아니고
저압입니다. 그럼 저압일 때 그러면 저압은 삼상이 없습니까? 있다고. 그럼 삼상이면 어떻게? 예. 몇 번 곱해라. 3번 곱하라. 아시겠죠? 단상 2선식은 두 번을 곱합니다. 이렇게. 단상 3선은 3번을 곱하고 삼상은 3번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저압에서 누설 전류가 흐른다는 걸 왜 봅니까? 아까 내가 뭐랬죠? 사람 보호, 감전 보호입니다. 감전 보호. 그래서 감전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저압에서는 이렇게 저압에서는 감전 보호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요게 2000분의 1로 해주고 가닥수가 이게 2000분의 1이 한 가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두 가닥이니까 2개, 삼선식이면 3개, 삼상은 3개니까 3가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여기에서 제가 쫙 추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추렸냐면은 요걸 비워놨어요. 이렇게 다 보기를 줬습니다. 보기를 주놔놓고 24년 2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설명을 해놨다고. 그러면 이렇게 전력 계통의 운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관제탑 역할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가, 우리가 발전소에서 변전소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부하러 안 갑니까? 이 토탈 이 누가 관제탑처럼 관리해야 되죠. 이게 급전소입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만 전력 계통의 운용 나오면 관제탑 역할은 제가 적은 겁니다. 앞에 강의에서 내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급전소고요. 그 다음에 강전류의 전기를 전송하조리 하는 도체제 전선이죠. 그 다음에 선로라는 거는 통상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거죠. 항상 전기가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기를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 선로죠. 이 철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항상 전류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로라는 개념은 전기가 통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로는 여러 발전소에 나오죠. 이렇게 발전소 나와가지고 발전소하고 변전소 연결되죠. 이렇게 이런 거를 전선의 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선의 길이야, 길. 이걸 우리는 전선로라는데 설명에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뭘로 잡아라? 전선로로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내용을 확 줄여가지고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요 부분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폐소는 내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처음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변전소에 있다 그랬죠. 그죠? 변전소에 개폐소가 있죠. 자, 페이지를 좀 넘겨볼게요. 지금 KC에 들어온 거를 지금 제가 다 몰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봐줘야 될 게 특고압 가공선로하고 특고입니다. 그 다음에 저압하고 고압이 접근하는 거죠. 접근했을 때 특고압하고 접근했을 때 1차 접근 상태라는 말이 나오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 특고하고 저압하고 이격 거리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놓고 단서조항이 딱 붙었죠. 사용자량이 몇 킬로다. 60kV 이상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그 1차 시험에 이론 시험 칠 때 우리 많이 안 다룬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의아하죠. 이런 게 2차 시험에 나온다. 저도 좀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요 특고압 보안공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어가. 그러면 우선 제가 여러분한테 보안공사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안공사라면 보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보안공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고 보안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압 보안공사나 고압 보안공사는 그냥 끝입니다. 근데 특고는 1종이 있고요. 2종이 있고 3종이 있다고. 어느 게 제일 셀 것 같아? 어느 게 제일 위험할 거? 예, 우리 운전면허증 1종이 더 크잖아. 운전면허증이. 그 1종이 제일 위험하겠죠. 위험할 때 설치하는 거. 2종은 좀 덜 위험할 때. 3종은 덜 위험할 때. 왜? 특고니까. 그럼 이 보안공사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할까? 여러분의 안전율을 많이 구했죠. 그죠? 안전율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봉고차 1톤 트럭이 있는데 이 짐에 1톤 실으라는데 1톤만 실습니까? 조금 더 싫잖아. 조금 더 실어도 차 안 빠지잖아요. 그게 안전율입니다. 딴 게 안전율이 아니고 조금 더 여유율이죠. 이 안전율하고 여러분이 생각나실 겁니다. 전봇대에 요 경관이죠. 이렇게 경관을 줄이든지 넓히든지 그죠? 안전율을 올려야 되고 보안공사니까 안전율을 올려야 되고 경관 줄여야 되고 요 전봇대 간격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 조정해야 되고 이거 하자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보안공사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특고니까 특고에 보안공사가 1종이 있다 그랬죠. 2종도 있고요. 3종도 있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우리가 35kV를 기준으로 합니다. 35kV를 기준으로 해서 35kV 초과죠. 이렇게 초과하면 1종입니다. 이해하면 예 2종입니다. 그러면은 1종 보안공사하고 2종 보안공사인데 전압이 높으면 위험하죠. 그런데 이거는 2차 접근 상태입니다. 1차 접근이 아니고 이것도 뭐야? 2차 접근 상태입니다. 그러면 3종은 뭐냐? 예. 무슨 접근 상태다? 1차 접근 상태. 1대는 몇 종을 적용한다? 3종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똑바로 써볼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잊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의 시간이 좀 걸리도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똑같은 법규라도 그냥 외우면 외워집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기사 시험 칠 때 애먹었습니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림을 좀 많이 그립니다. 35kV 초과. 여기는 뭐야? 특 1종 보안. 그 다음에 35kV 이하죠. 요거는 뭐야? 특 2종의 보안입니다. 근데 두 개 다 뭐다? 2차 접근 상태입니다. 1차 접근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1차 접근 상태면 요거는 특 3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차 접근은 뭐고 2차 접근은 뭐냐? 이게 보안공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 들어갑니까? 기존에 전봇대가 있어. 이렇게 기존에 전봇대가 있는데 요 부근에 내가 지금 전기시설물을 달라는 거 아니야. 달라 하면 얘가 기존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영향이 있어. 이게 자빠진다든지 이러면 다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래서 보안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옆에다 달겠다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있겠죠. 거리가. 그러면 우리가 1차 접근은 이 전봇대가 높이가 9m 합시다. 이렇게. 높이가 9m면 이 전봇대를 눕아. 이렇게 쭉 이렇게. 눕으면 전봇대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이게 몇 미터? 9m 아니야. 이것도 9m. 맞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이 전봇대 높이가 9m라고 예를 들면 이 9m 안에 이 안에 내가 새로운 시설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다? 예, 이게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2차 접근 상태는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전봇대를 예를 많이 드는데 이 전봇대하고 몇 미터? 예, 알죠? 3m 미만입니다. 3m 미만 안에 내가 지금 또 다른 가공선로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됐을 때는 보안공사를 하라. 보안공사를 하라는 이야기는 딴 말이 아니고 뭐다? 뭐 높여라? 안전율, 여유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경관도 어떻게 해라? 줄이고 이격도 마차가 해라. 그래서 보안공사 하는 목적은 요거 조절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격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60kV라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해서 여러분 1차 시험에 많이 해봤을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60kV 아닙니까? 60kV 이하는 몇 미터? 2m죠. 2m인데 요거 넘어가면 기본 2m에다가 플러스 단수 구하죠. 단수. 전압에 따라서 단수에다가 얼마? 0.12m 안 곱했습니까? 그 단수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죠. 법규에 10에다가 내가 사용 전압에다가 빼기 여기 몇 킬로입니까? 60kg니까 빼면 될 거 아니야. 이 값에다가 0.12 곱한다는 거 간단하죠. 자, 그러면 왜 이게 해필이면 왜 35kg를 자꾸 자르느냐. 그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35kg를 자르냐. 여기 지금 우리가 특고 1종, 2종이 전압이, 개통전압이 35kg를 기준으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35kg를 기준으로 자르느냐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한번 안 가져봤습니까? 저는 많이 가져봤거든요. 35kg 자르는 이유는 국제 규정입니다. 국제 규정입니다. 그러면 60kg는 왜 자르느냐? 그죠? 그럼 170kg는 왜 자르느냐? 이렇게. 이거는 규정 없어요. 우리가 154 같으면, 그죠? 345 같으면, 765 같으면, 지금 154는 60kg 안에 안 들죠? 60kg 이하면은 22.9kg 아니면 그래 많이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170kg 같으면, 154가 170kg 규정 안에 들어가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400kV라면 400kg 자르죠. 그 400kg 자르는 거는 뭐다? 3, 4, 5 때문에 자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35kV는 국제 규정이다. 그래서 35kV가 효율도 좋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 좀 뛰어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자르자라고 그 IEEE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우리도 그대로 도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르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지워볼게요. 이게 또 여러분이 요번 24년도에 여기 이해 시험 칠 때 저번 시험이죠. 황당했을 겁니다. 그죠? 예, 웬 법규가 나가지고 여러분이 황당했을 건데 요거는 2024년 이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콘센트 시설인데 욕조나 샤워실에 지금 물이 이렇게 잦아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 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콘센트 꼽으려면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빠릅니다. 화장실에 콘센트 하면 뚜껑 안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있으면 뚜껑 달려 있죠. 이렇게 물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 요걸 갈로 치놔놓고 써넣으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쓰느라고. 그러면 인체에 감전 보호해야 되죠. 이 누전 차단기는 감도 전류가 얼마? 15mA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mA 넘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10mA가 먹으면 사람 갑니다. 사람 몸에. 그래서 우리가 심장 부근 있죠. 심장 부근. 심장에다가 바로 1mA만 먹이도 가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mA 먹으면 사람이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15mA 이하, 그러니까 15mA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15mA 이하의 동작해라. 여러분이 10mA 먹으면 사람 죽는다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이 빨리 차단해야 되지. 맞습니까? 0.03초입니다. 0.03초 안에 차단을 해야 되고, 이때 당연히 절연 변압기를 쓰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절연 변압기를 쓸 때 이 절연 변압기 용량이 얼마다? 3kVA 이하다. 요거 3개 나왔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걸로 계속 나올 겁니다. 많이 우리 실용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년도 1회분에 전기 공사 현장에 표지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의 시공의 감리를 가면 제가 감리를 1강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감리는 설계 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감리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공 감리가 있으면 공사 현장에 펜만 붙여놓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행사가 누구고 뭐 목적이 뭐고 쪽에 안 적혀 있습니까? 이랬을 때 표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죠. 이해만 하면 되죠. 근데 이래 쓰라는 게 아니고 보기로 주어지지. 이렇게 보기로 주어지나 놓고 이거 쓰라는 거 아닙니다. 보기 주고 골라 넣으라는 이야기야지. 당연히 공사명 들어갈 거고 감리자 들어가야 되겠죠. 감리자가 관리 감독 아니야. 누구를 감독해? 시공을 감독한다고. 그 다음에 시공 관리 책임자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책임자 있어야 되고, 공사비, 그 다음에 착공 연일, 뭐 여러 가지가 이래 있겠죠.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면, 공사 현장에 뭐가 적혀야 되겠다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굉장히 황당해 했던 시험이 요거죠. 2025년도 1회분. 와, 이거는 뭐 기사 실기 문제 맞나? 이런 문제 아이가?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황당해 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선의 사용 전선이 나왔는데 이거 여기에서 여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25년 6월 4일 날 엊그저께입니다. 시행하는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 51조에 그 배선의 사용 전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KC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여기에. 참 이런 거 보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 대단하죠. 위대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상당히 당황했을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에 놓고 나전선, 특고압에 사용하는 접촉 전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촉하는 거는 부딪히는 전선 아닙니까? 이 배선에는 사용하면 안 되죠. 제외시켜야지. 그러면 이 나전선이라는 게 생각이 날까요? 그래서 잘 안 날 겁니다. 뭐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전선하고 접촉전선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감전하고 화재 우려가 없도록 하라. 요런 말 보고 나전선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나전선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접촉전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좀 황당했던 문제일 것 같은데 문제 읽어볼게요. 이제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선은 당연히 충분한 강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절연내력 있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요거 비워놨죠. 그 다음에 배선에는 당연히 나선선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특고와 배선에는 접촉전선 사용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전기설비 기준에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령에 나와 있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앞에 아까 지게 급전선 이런 용어가 있었죠. 그것도 여기에서 빼낸 겁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을 잊어먹었는데 참고로 이런 보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제가 요것도 황당했던 문제죠. 25년도 1월 문제. 여기도 보시면 다 이거 여러분이 이거 기사 1차 시험 칠 때 공부한 거 아닙니까? 요거 0.75, 요거 얼마? 1m 맞습니까? 요거 몇 m? 2m 이거 아니야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넘기겠습니다.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접지 도체의 굵기가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고압, 고압에는 접지 도체는 몇 미리? 예, 6mm 스퀘어.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용 접지 도체는 공칭 단면적이 얼마? 16mm 스퀘어입니다. 쓰시고, 요 다음의 경우에는 6m 써도 된다는 거. 얼마 쓸 때? 7kg 이하면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이거? 고압이죠, 고압. 그죠? 7kg 이하면 고압이지 않습니까? 7kg 초과면 턱고압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 16mm를 중성점 접지에는 16mm 스퀘어를 써야 되는데 7kg니까 고압이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얼마 써도 된다? 6mm 스퀘어 써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이 세면은 당연히 접지선이 굵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제가 그 뉴트럴선이 결국은 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뉴트럴선을 내가 접지선이라 안 했죠. 무슨 선? 이 파워라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앞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입문편하고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시간 나시면 전기는 기초를 충분히 다지고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지만, 그래서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까지만 나왔는데 요렇게 접지선 굵기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로 제가 이렇게 엮어놨거든요.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보실 때 같이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관연도 하도 문제를 황당하게 내기 때문에 어렵게 내죠. 이런 거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또 별도의 문제를 퍽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레침은 제가 저번 강의 때 여러 번 설명을 상세히 해드렸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창 하나 받고요. 내려가죠. 이렇게 인하도선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그 그림을 왜 이래 그랬을까? 다 병렬로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25년 1회차에는 몇 가닥 이상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이건 두 가닥 이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나왔죠. 그럼 제가 이렇게 쭉 인하도선의 조건을 다 달아놨습니다.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보시라고. 그럼 인하도선의 길이는 짧아야 되겠죠. 근데 꾸불꾸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바로바로 낙뢰가 치면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하도선은 굵기가 얼마가 되라. 이게 안 나왔죠. 시험에.
그 인하도선이 굵습니다. 여기 옥상에 가보면 요 수평도처 이렇게 있죠. 뺑 난간에. 그럼 여기 중간중간에 이 빠진다고 이렇게 밑으로. 인하도선이 무슨 색깔이라 그랬어? 예, 녹색. 색깔이 굵습니다. 이게 이 전선 굵기가 굵어요. 50mm 스퀘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인하도선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에. 그럼 내릴 때 이게 내가 이렇게 동작된다 그랬지. 이렇게 이래 가서 이렇게 동작된다 그랬죠. 이게서 차단 피레기로 확 막는 거 아니야. SPD로. 그죠? 이럴 때 이거 낙내가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어. 4등급이 있는데 여러분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거는 여러분이 기술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인하도선의 간격이 10m입니다. 10m. 요거 두 개는 똑같습니다. 15m, 5m. 5m 간격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저렴 내력 시험도 황당했죠, 이거. 여러분이 다 1월달입니다. 1회 때. 그래서 저렴 내력 시험이 제가 또 어찌 될 줄 몰라서 요 그대로 벗겨 있는 걸 빼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압이 7kg 이하면 뭡니까? 예, 고압입니다. 25kg. 25kg는 왜 적어놨을까? 예, 22.9kV. 우리 배전설로 60kg는 모르겠습니다. 왜 해놨는지. 170원. 뭐 1호사 다음에 해놨겠죠. 1호사.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접지일 때는 제가 요 설명을 좀 하면 이거는 지금 고압이지 않습니까? 고압이면 전압이 높을수록 안전율을 적게 줍니다. 왜 그러나 여러 생각해 보십시오. 154kV인데 이게 안전율을 많이 주면 사람이 더 위험 아니집니까? 전압을 높인다는 거는. 맞죠?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안전율이 낮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전압이 낮을 때는 제일 크죠. 우리가 많은 게 1.5배 아니면 얼마야? 1.25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비접지는 1.5배, 그 다음에 뭐 1.25배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중성점 접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중접지라는 이야기죠. 우리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전봇대마다 다 지금 뭐가 되어 있어? 이렇게 접지가 돼 있죠. 이렇게 다중접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게 뭐 22.9kV 배전솔로는 얼마에 했다? 0.92배 했다. 요건 알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뭐 시험 쳤는데 이론 쳤는데 이게 나올까요? 저는 글쎄요. 요것만 한번 여러분이 봐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죠. 황당하게. 요게 회전기기하고 정류기가 나왔죠. 정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거 나올 줄은 꿈에 대상 못했습니다. 나왔으니까. 여기에 사용 전압이 여기 쉽습니다. 7kg고 여기 뭐야? 7kg 초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류기는 60kg입니다. 60kg 이하고 60kg 초과입니다. 보십시오. 이 몇 배? 1.5배죠. 요거는 몇 배? 1점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기는 안전줄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하나 너무 위험해서 안전줄을 많이 주고 있죠. 많이 주는데 1.5배, 1.25배 이래 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1톤 봉고 트럭에 안전율을 1.5배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1톤 트럭에 얼마를 쓴다고? 1.5톤을 실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2톤 차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안전율을. 그래서 1.5배를 준다는 거는 안전율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배 여기는 얼마? 1.2배. 이것도 보십시오. 전압이 7kg 이하죠. 그러니까 1.5배를 주고 전압이 높을수록 어떻게 준다? 1.2배 준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공부할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오면 전가 하나 감소 하나를 계속 보라 그랬죠. 그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비워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저런들이 시험하면 전압을 가해야 될 거 아니야. 대개 보면 얼마가 합니까?
10분 가합니다. 다 10분 간다는 거. 10분 가는 게 거의 규정입니다. 10분 가해 보고 이상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안 나왔고요. 근데 이게 나왔죠. 이게. 그러면 정유기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 60kV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왜 60kV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배죠. 이거는 1배고 요거는 몇 배? 1.1배네. 그죠? 이거는 전압이 높은데, 그죠? 전압이 높은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높네. 1.1배. 반대로 가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같이 외우실 때 정유기는 반대로 가네.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법규는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페이지 넘길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에서 끝내라고 제가 이 케이시 나왔던 문제를 다 몰았습니다. 접지 부분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쭉 설명이 있는데 이걸 묻는 거죠. 보호기 계정기가 뭐냐 이걸 묻는데 이 설명을 줬습니다. 설명을 주고 여러분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동기에 벗어나는 게 뭐야? 탈조죠. 맞습니까? 계정기라며. 그럼 탈조 계정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탈조 보호 계정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거리에 비례하네. 제 키포인트만 땄습니다. 거리에 비례하니까 이거는 뭐 거리 계정기. 이 계정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계정기를 물었으니까 다 계정기 아니야. 이거는 통법으로 딱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장 훼손 선택입니다. 이렇게. 그럼 선택 지락 계정기. 이거는 SGR은 우리 수변전 설비할 때 엄청 나오죠. 이거. 그죠? 거리 계정기는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DR.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단락 방향 계정기 요 DSR 요도 수변설 가감 나오죠. 이 방향이 나왔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답쓰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고장 전류가 흐를 때 동작하는 건데 이거를 단락 방향 계정기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압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하니까 이거는 뭐 부적절한 계정기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제가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이 안 틀렸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등회로입니다. 관등회로가 400V 이하짜리가 있고요. 400V 초과하고 10kV 이하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KC 법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애자공사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애자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관등공사에는 애자공사 해도 되고요. 합성 수지 몰드 공사 해도 되고 금속 몰드 공사 해도 되죠. 요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그 입문 과정에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앞부분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애자 공사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제외하랬으니까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자 공사를 할 때 전선하고 조영제, 여러분 조영제 아시죠? 벽하고 천장하고 이런 데가 다 뭐야? 조영제 아니야. 그럼 전선하고 조영제 사이에 이게 거리는 2.5cm죠. 이거 애자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기실의 위치 참 황당하죠. 전기실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고려사항을 환경적인 고려사항하고 전기적인 고려사항을 하나씩만 쓰라. 그럼 여러분 전기실에 가면 뭐 있습니까? 안 가보셨죠? 전기 비상발전기 있잖아. 비상발전기 얼마나 시끄러워. 돌리면 왱 하는데 소음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환경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침수되고 불 나면 안 되죠. 침수, 재해가 생기면 침수나 재해에 염려하지 않는 걸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하면 이게 환기, 그럼 전기실에 배터리 없습니까? 배터리 있죠.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발전기나 이렇게 들어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맞습니까? 발전기로도 이게, 여기 소음기도 있고, 배기통도 있고, 이래 좀 높죠, 이렇게. 그래서 설치 공간은 높이 확보돼야 되겠죠. 근데 정기적으로는 제일 고려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뭐 같아요? 전기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생각났죠? 전압강화. 그죠? 우리 전기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뭐? 전압강화. 이 전압강화 생기면 안 되죠. 그러면 전압강화 왜 생깁니까? 여기가 지금 전기실이야. 여기 전기실인데, 여기 우리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있어. 운동장이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간다라면 얼마나 떨어져 갑니까, 이거? 이거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가능한 한 부하가 이렇게 있다 배치된다라면 중간쯤에 전기실 놓죠, 이렇게. 부하하고 어떻게 해라? 가깝게. 왜? 전압강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려사항을 하라라면 여러분 뭐 생각해라? 그렇죠. 전압 강화를 생각하십시오. 해서 일단은 부하 중심에다가 놓을 것.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배전 거리가 짧을 것.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전부터에서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전부터가 들어와서 전기실로 뭐 지중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가공선로로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전부터는 저쪽에 엄청 떨어져 있고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원을 수급받는 게 용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